67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저자 레몬심리. 출판일 2023년 3월 3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기분을 잡자.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책 소개. 2030에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던 심리 자기계발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가 30만 부 판매 기념으로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핑크 토끼 에스더버니와 만났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MZ세대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캐릭터 에스더버니는 일러스트레이터 에스더 김이 만든 캐릭터로 국내에서는 공차, 롯데제과, 주얼리, 화장품 브랜드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0년 출간 이후로 꾸준하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와 함께한다.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는 캐릭터 에스더버니에게 딱 어울리는 선택이다. 저자 소개. 저자 레몬심리. 심리연구가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심리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기분이 나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은 분명 배려심이 많은 성격일 것이다. 내 기분 때문에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일 테니까. 혹은 주변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책을 집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기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지 않는다.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받는 영향을 줄이고 싶다면 이 책의 2장을 추천한다. 수년간 레몬심리 플랫폼을 통해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기분으로 자신을 망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망친다라는 말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자 갑자기 살벌하게 욕을 하더라는 사연도 들었고,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 하나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사연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결국에는 인생을 망친다. 이 책은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 기어이 못난 태도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썼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5살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성의를 다해 대답해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긴 있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 그만큼 기분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매일 회사 일로 바쁘거나 집안일에 치이며 살아간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돌아오는 건 상사의 트집과 불만뿐이다. 집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입힌다. 원망과 억울함, 분노 등의 감정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책은 기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지만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한다. 결국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기분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 방법에는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시에 감정을 애써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달라진다. 또한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감정들도 쓰기에 따라서 장점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온갖 기분과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감정 관리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 즈음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 만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봤나요? 친구 제이를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벌컥 화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예전에 제이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어서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 시무룩해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회사를 다니고부터 성질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봤다.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지 못하면 화가 나서 동행에게 날카롭게 대꾸했고, 주말 캠핑을 할 때는 몹시 기대했으면서도 캠핑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M1 친구에게 화풀이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제2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그녀 또한 고민이 많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내게 묻곤 했다. 사실 너무 흔한 고민이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하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를 둘러싼 것들이 원인일까?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치자. 하지만 원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해보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2초간 내쉬기를 3번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호흡이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고르게 공급해 주어서 뇌의 온도를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이완되고 순간적인 감정도 안정을 되찾는다. 천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느껴보자.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더욱 괴로워진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1m 거리의 밖이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마음속의 일시정지 버튼.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 만한 일인지를 따져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바뀐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작아진다. 제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구부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싶다는 바람이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만든 것이다. 나는 제이에게 제일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는 처음에 이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세 변화의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어 선순환으로 접어든 것이다.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꾼다.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이토록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 철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한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꼰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자. 또 무기력함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당장 두 손을 내리고 심호흡으로 냉정을 되찾자.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 외부의 지지를 느끼라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세는 아주 간단하다.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하게 디딘 다음 깊게 숨쉬고 내뱉어보자.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두 발을 통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자. 그렇게 하면 누군가 든든한 등을 나에게 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세상의 응원을 얻은 듯이 기운을 되찾곤 했다. 어릴 때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휘둘렸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은 영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몸을 더 믿었고 그 믿음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당신도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자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별것 아닌 듯한 사소한 자세 변화가 당신의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진정제가 되어줄 것이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인 디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몇 년까지만 해도 튼튼한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 업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졌다. 업무량이 늘지는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점점 예민해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좀처럼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얼마간 일을 쉬어야 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함과 무력함을 느낀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다가 중년이 돼서 살만하다 싶어지면 또다시 은퇴 후의 인생을 고민한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평생 불안해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 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직장인이라고 다를까?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다.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급쟁이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투잡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늘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자. 매일 한 발짝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보다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이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분노 활용법.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기도 한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사라질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당신,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짐작컨대 그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 중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평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휴대폰을 내던지고 남자친구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직접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은 뒤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다른 친구들과 단둘이 찍은 사진도 많은데 하필 그 사진만 본 것이다. 그러고는 혼자 머릿속에서 소설 한 편을 써버리고 의심을 키웠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은 남아있다. 분명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감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썸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성된다. 남자친구의 외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위기감으로 인해 자기 보호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본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맥락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면 그 뒤로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무책임한 연예 뉴스가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더한 기사를 내보낸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사와 사진으로 조작된 사실을 믿게 된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소곤거리고 있으면 내 욕을 하고 있다고 넘겨짚고 팀원이 보고를 늦게 하면 상사인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우주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생각이다. 내가 내면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동하듯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왜 지금 화가 난 건지, 누구의 문제인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일인지 자문해보는 것이 좋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세상 누구에게라도 악의를 느끼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의 마음을 섣부르게 짐작하는 태도는 사라질 것이다. 시인 소동파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마음의 상태다.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찰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는 당신에게 가끔씩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꾸만 세상이 싫어진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에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와 달리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며 어두운 그늘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유머러스하고 정이 많으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도 있다. 가면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꺼리는데 나는 밝고 재밌는 사람이며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일종의 캐릭터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길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즐거운 척 연기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겨냥하는 무기다. 이미 웃는데 지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우울하다는 건 나약하다는 의미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우울증이란 걸 알면 날 어떻게 보겠어? 절대 내가 우울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나마 웃고 있어야 날 좋아해 줄 거야. 웃지도 않는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날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고. 그들은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무시당했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실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일이지만 가면성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린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따로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친구의 비밀 상담소가 될지언정 자신의 속마음은 조금도 털어놓지 않는다. 털어놓고는 싶지만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선뜻 시도하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